차이에 대한 소통 얘기를 상징으로 보는 남녀 차이다 이렇게 부제목을 다룰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뭐 조짐이라 할 수도 있어요. 조짐. 그러니까 좀 지혜로운 사람은 조짐을 보고 미리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은 데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은 빰 맞아보고 사기 당해보고 그러고 나서야 이제 이게 아니네 이런 게 이제 아는 게 우리 보통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상징을 보면 조짐을 알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상징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앞번에 광우병 파동이에요. 광우병 같은 경우에 소가 미친 이유가 뭐냐면요. 소가 육식 사료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소는 원래 육식을 먹게 안 되어 있는데 육식을 먹었는데 거기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요. 설명 체계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서양의 여러 영양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육식에 남은 찌꺼기들, 뼈나 가죽이나 이런 걸 잘 활용하면 결국 살찌우는 것은 단백질이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게 효율적이다 해서 먹인 거거든요. 그때 물론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리에 어긋나다라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안 된다는 근거가 뭐예요? 그게 그거지.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고 했던 거고, 얼마간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별 문제 없고, 소 살 잘 찌우고 경제성도 있었고, 근데 나중에는 미쳐버린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숲 전체를 못 보고 나무 하나만을 깊게 보는 것의 폐해예요. 서로가 이제 보완이 돼야 되는데, 어떤 생명체가 먹는 먹거리를 뭐를 먹어야 되는지를 숲으로 보는 거는 상징으로 보는 거는 이빨을 보면 알 수 있다 해요. 그래서 육식을 하는 모든 동물은 송곳니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잡아 뜯고 발기고 이렇게 찢고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종교를 믿는 분들,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고요. 또는 그거하고 상관치 않고 진화에 의해서 우리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적절히 진화된 모습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는 전부 어금니 모양으로 생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풀을 이렇게 갈거나 곡물을 갈거나 여기에 적합하게 진화됐거나 어떤 근원적 명령이 그렇게 되어 있는 존재인데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아직 충분치 않은 우리 생명을 다 알지 못한 작은 지식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죠. 상징을 본다는 것은 그래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여기가 지혜 영성이라고 했고 여기 가슴이 감성 사랑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는 힘, 용기, 존재, 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녀가 같은 대목은요. 여기 머리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머리카락 자르고 이러면 큰 차이가 없어요. 지혜 영성으로 가면 남녀의 구분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하고 여기는 분명히 달라요. 여기하고 여기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여자는 여기가 튀어나와 있고요. 남자는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그죠? 여자는 이렇게 젖꼭지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남성, 여성. 이 우주에는 남성성, 여성성 두 에너지가 있어요. 음과 양. 그것을 구분하는 게요. 성의 심벌이 성기예요. 여성의 성기는 이렇게 생겨 있고요. 남성의 성기는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일단 성의 심벌로 보면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건 헷갈려서 모를 수 있잖아요. 옷으로 가리면. 제일 마지막으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하는 건 성기로 확인해야 돼요. 성기가 남성성은 양이라 하는데 양은요. 홀수에 해당합니다. 음은 짝수에 해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항까지 생각해도 3인데 이때기는 1로 봐요. 한 토막으로 되어 있고요. 여성성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2가 짝수로서 여성성의 상징이고 1이 남성성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홀수라는 것이 홀로 된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다, 셋이다. 그러니까 홀로 된 것 때문에 이게 움직이려는 특성이 생기게 돼 있어요. 불안하니까. 채우려고. 짝이 맞는다는 거죠. 이렇게 딱 공평하게, 이분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사내아이하고 남자아이 키워보면 확실히 남자아이들이 더 나대고 동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물론 또 사내아이 중에 특징 또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홀수이고 이게 짝수이다 이거고요. 이것을 다른 음식으로도 비유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쌀이 이렇게 생겼고 보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쌀은 한 토막으로 되어 있고 보리는 저렇게 되어 있죠. 쌀은 태양볕을 많이 일조량이 많아야 자라는 곡물이에요. 태양볕이 곧 양의 기운인데 양의 기운을 많이 발한 곡물이어서 쌀은 냉장고에 넣어도 그 본성이 따뜻하다고 봐요. 한의학에서. 보리는 팔팔 끓여도 본성이 가을에서 겨울 냉기를 받고 자라는 곡물인데 음의 기운을 받은 원래 본성이 차고 촉촉하고 습기가 많고 이런 속성을 원래 가지고 있다고 봐요. 이렇게 어떤 속성을 상징으로 이미 딱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라고. 저 안에 깊은 내면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원리이거든요.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것의 차이도 있다라는 거예요. 튀어나왔다는 거. 그러면 튀어나오면 뭐를 상징할까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튀어나오면 하면 이렇게 뭐가 탁 떠오르시나요? 이게 이제 오래 생각하면 반칙이고요. 추진력. 예. 바로 막 한번 자유연상적으로 해보십시다. 추진력. 또 민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튀어나옴 하면 뭐가 연상되시나요? 저돌적인 거. 예. 또 튀어나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급한 거. 오케이. 루체님 어떠신가요? 드러나는 것? 드러나는 거. 오케이. 풍성한 것? 네, 풍성한 것. 좋습니다. 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역시 이게 또 보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상징을 보고 있는 것에 가장 보편성이 있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그건 그런 본질적인 딱 와닿는 원형적 특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면은요, 여성은 감성, 사랑, 또 여기다가 조금 하면 관계 이주에, 여기는 결과 이주인데, 이런 특성이 추진력이 있고 저돌적이고 급하고 잘 드러나고 풍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튀어나온 거 또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드러났기 때문에 오다가 다 잘 다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튀어나왔으니까 다치기 쉽다 이것도 맞. 또는 주기 쉽다 또는 뭐 공격하기 쉽다 잘 발현된다 이런 거 다 그렇죠. 이렇게 말도 안 돼 이렇게 하긴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상징으로 여성은 이런 특징이 잘 드러나고 급하고 추진하고 주기 쉽고 공격하기 쉽고 다치기 쉽고 풍요롭다예요. 그에 반면에 남자는 이쪽에 힘, 용기, 존재, 몸, 결과 위주 쪽이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자에게는 이게 없고 남자에게는 이게 없냐 하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요. 조금 이렇게 속으로 좀 쑥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생긴 것도 여기는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튀어나왔고 여기는 속으로 들어간 모습이고요. 여성은 여기가 튀어나왔고 남자는 속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냥 앞과 뒤를 구분하려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드러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격의 수련이다 하고 공부한다는 것은 이것과 이것을 통합하는 거라고 해요. 드러난 걸 의식의 부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좀 감춰져 있지만 없는 건 아니지만 들어가 있는 걸 무의식이라 하죠. 그리고 이거를 우월 성향이라고 하고, 좀 들어가 있는 거를 굳이 열등 성향이라고도 해요. 이걸 의식의 차원이라 하고 이걸 무의식의 차원이라 해요. 이 두 개가 연결될 때 우리가 통합적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성도 힘, 용기 이런 것도 있지만 부드러운 감성 노년도 갖춘 사람을 우리가 통합된 남성성이라고 말하고, 여성성의 감성도 굉장히 있지만 좀 쿨하고 안정적인 것을 볼 때 우리가 통합된 여성성이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통합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완이에요, 이완. 이완이 될 때 이렇게 가기가 쉬워요. 이완이라는 게 이제 몸의 이완도 몸, 마음이 워낙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뿐 아니라 몸의 이완을 할 기회가 없다고 치면 조금 더 불리하지만 그래도 감정적으로도 이완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 내가 급한 거가 웬만큼 충족될 때 이완이 돼요. 여성은 감성, 사랑, 관계이주의 이쪽의 욕구, 느낌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받고 욕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요게 쭉 가기가 쉽고요. 남성은 이쪽이 충족이 될 때 이렇게 가기가 쉽다입니다. 그러니까 고스톱 쳐보면 고스톱 안 치신 분 많이 계신가 모르겠네. 광박, 피박 면하고 나면 이제 법대로 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잃어도 별로 안 잃고 딸 확률이 더 높은 거니까 좀 느긋하고 이완이 된다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우선 급한 이게 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이완이 되다 보니까 나한테 좀 열등이고 저쪽이 좀 우월한 거가 좀 들어줄 여유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여성들은 이거를 급하게 요구하고 있고 남성은 이걸 급하게 요구하고 있으면서 서로 상대도 나와 같으려니라는 생각 때문에 충돌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성이 이제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여러 사회단체에 가서 강의를 해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푸세요 하면 여성들은 제일 많은 경우가 친한 사람들이랑 수다 떨면서 푼다고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여기가 우선 급하고 중요하고 많이 드러나고 발현된 존재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속상했고 아우 그래 화났겠다 뭐 그런 년이 다 있대 막 이러고 막 내가 막 욕도 해주고 막 이럴 때 이것이 웬만큼 충족되고 나면 좀 급한 게 해결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풀려요. 근데 남자분들한테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요? 그런데 수다 떨고 풀어요 하는 사람 굉장히 적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제가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하고 해보면 경찰 고위직 강문 해봤더니 죽을 것 같이 운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땀을 팍 빼고 운동 막 하고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이쪽이 우선 푸는 거예요. 이쪽. 몸, 막 용기 이런 쪽으로. 땀 팍 빼고 막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풀고 있다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같이 밖에서 같은 여자 동료들하고 친구들하고 풀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친구들이 다 일이 없어. 집에 왔어. 우리 남편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상처를 입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래가지고 우리 과장이 나한테 이렇게 갈구는 거야. 그래갖고 피곤하고 또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걔는 또 탄수를 더 떠가지고 그리고 내가 화가 나서 부장한테 가서 따졌다 그랬더니 부장은 또 과장 말 들으라고 하는 거야. 막 씨알이 안 맥혀. 막 그 얘기를 막 해. 남편이 막 인상을 쓰면서 계속 듣고 있다가 그 회사 때려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성분이 반응하는 게 아이고 내가 당신하고 무슨 됐어. 그래서 화를 팍 내면서 문 꽝 닫고 들어가요. 그때 대부분의 남자가 뭐가 문제지? 이렇게 왜 화내는 거야? 이해를 잘 못해요. 여성의 경우는
우선 지금 나한테 회사를 관둬라, 네가 견뎌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속상했겠다, 억울했겠다, 막 열받았겠다, 막 이런 얘기에 대한 공감 소통을 통해서 이 급한 걸 해결하고 싶어서 말을 꺼낸 건데, 남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선 급한 게 아니거든요. 해결책,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들어봤더니 되게 남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까 회사 관둬라도 했지만 네가 잘못했구만, 이렇게 그래가지고 상처를 입히잖아요. 누가 다 그러겠다, 네가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남편이 그냥 남의 편에 준 말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계속 상처받다 보니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말하려고 봤더니 아무리 봐도 이 친구가 얘기하는 과장이나 부장이 만만치가 않아. 이렇게 대들다가는 큰 상처만 나고 병나겠어. 그러니까 아내가 벌어온 돈을 내가 어떻게 더 벌더라도 이 아내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로 결론적으로 관두라고 한 거거든요. 인상을 쓰면서 이거 어떻게든 내가 그걸 보호해줘야겠다. 네가 관둬야 네가 병이 안 나겠다는 건데, 지금 이런 게 다 괄호 안에 들어있고요. 때려쳐라, 관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마워하기는커녕 신경질을 팍 내고 가니까 피곤한 여자야, 좀 까탈스러워,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럴 때 그렇게 말하면 앞에 소통이 될 듯 하다가 샤타가 팍 내리는 느낌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서운했겠다 어쩌고 하는데 네가 잘못했구만, 아니면 돌아라든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점을 이해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여자는 피곤한 여자, 까탈스러운 여자, 약간 정신질환이 있는 여자,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정말요. 그래서 여기 가족 상담 센터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부부 주로 여자들이 먼저 찾아오죠. 부부가 같이 오게 하면 안 와, 바쁘다고. 근데 같이 안 오면 절대 안 된다 해서 오면은요, 아내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막 시간 늦었잖아 하고 막 상담실로 들어가면 뒤에 따라 들어가면서 되게 상담하는 남자분이면 툭툭 치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 여자 피곤한 여자라는 거죠. 예, 그거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요. 기본적으로. 한 소리 또 하네. 그만 좀 해. 이렇게. 그래서 어쩌다고. 결론이 뭐야. 이렇게. 제가 이제 보니까 좀 유식한, 좀 인텔리로 된 부부들은 좀 다르게 표현하더라고요. 팩트만 얘기해. 이렇게. 똑같이 무질러서 이렇게는 안 하고, 팩트만 얘기해. 근데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그럼 갑자기 그냥 싸늘해지면서 건조해지면서 이 남자가 어때서 이러나, 이렇게. 그래갖고 또 나름 분석하기도 해요.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우리 시어머니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감성이 메말랐구나, 이렇게. 감성의 풍족 여부도 좀 차이가 있겠지만 남성성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이것이 결론이 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관둬라. 이것이 이쪽이 이쪽한테 주는 모습인데 이게 이쪽에서 받는 스피드만큼 찬찬히 안 오면 공격으로 느껴져요. 힘의 공격으로. 남성성의 공격성으로 느껴져요. 도와주려는 것이라 하더라도. 여기가 이게 충분히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내 해결책은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할 때 이게 비로소 이완돼서 받아들여져요. 그건 아주 구체적으로 섹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그냥 발기가 되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은 이게 충분히 이완되고 이래야만 되는 것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다 자기 필터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똑같지 않겠어? 이렇게 인간인 이상?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 이상한 스타일로 보는 거죠.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차이를 모르면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남자의 공격이고요. 남자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남자를 공격합니다. 감성의 공격인데요. 그게 이제 전업주부 할 때, 신혼 때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네, 기다리고 있으면서 감성을 나누고 싶은 욕구가 우선 급하고 풍요롭고 많잖아요.
남편을 내 기다리면서 오면 감성적으로 좋아할 이쁜 거를 막 만들고 자기 재능을 발휘해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꽤 기다리고 있는데 띵동 울리면 여보 왔어 하고 막 반가운 목소리로 막 뛰어가요. 근데 그런 소리 들으면 남편 입장도 기분 좋죠. 근데 문을 열고 하는데 너 얼마나 기다렸어 그러면서 그 깊은 감상을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자신의 기여한 욕구를 전달해 주려고 내가 당신 기다리면서 당신 좋아할 거라고 생각 이거 만들었어 어때?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 잘 만들었네. 뭐 이렇게 한 거죠. 여기까지는 되게 괜찮아요. 두 번째 것까지 바로 이것도 만들었는데 이러면 그래 좋아 거기다 놔둬 약간 이렇게 뒷걸음질을 쳐요. 근데 그것도 눈치를 못 채고 세 번째 것까지 이것도 만들었는데 막 이렇게 자기는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셨어요? 피곤하시죠? 맞습니다. 그때 되게 그냥 보지도 않고 뭐 좋아 이렇게 근데 하필이면 그 안 보고 그러는 현장을 들켜버렸어. 그러면 이제 당신이 늘 나한테 이런 식이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말하지도 막 이렇게 이제 화가 나고 막 못 사네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애정이 식었네. 근데 이때 남자의 마음을 이해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자기 발기했다고 확 들이대는 거나 감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몸의 차원은 성이고 마음의 차원에서는 결론이 뭔데 뭐 이렇게 말하는 거나 비슷해요. 남자는 여기가 이완이 되어야만 비로소 좀 열리는 곳이거든요. 스피드가 여기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여성의 스피드대로 밀어붙이니까 막 숨이 막혀요. 답답하고 피곤하고 하나까지는 괜찮은데 2개, 3개 가지고 오면 그러니까 이렇게 수비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걸 오해하는 거죠. 역지사지로 아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감성의 공격입니다. 이 차이만 제대로 이해해도 제가 보기에 부부싸움에 부부의 갈등이 한 80%는 해결되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부부가 정말 많아요. 다른 이제 자기 견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남자들이 밖에서 들어오면은 처음에 그 이쁜 거 막 내미는 것보다 먹는 거 주는 게 뭐서 중요해요. 여기 생존 존재 여기 먹는 거 먼저 주세요. 먹는 거. 배가 좀 불러야 여기 좀 많이 충족이 되고 이완이 돼야 이런 아름답고 감성 이런 게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으니까. 배를 좀 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그 콘서트도 좀 보고 막 웃고 이완이 된 다음에 여보 내가 당신 기다리면서 이거 만들어 봤다고 뭐 이야 되게 이쁘다 잘 만들었다 이러기 쉬워요. 그다음에 이제 과일도 먹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 것도 이야 당신 재주 대단하다 야 내가 전시회 열어줄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세 번째 거 내밀면 막 이야 당신한테 이런 재능이 있는지 몰랐다 내가 진짜 복 있는 놈이다 당신 이 정도 기분 좋은데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소통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 스피드하고 저쪽 스피드가 같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했는데 거기서 탁 이렇게 회피하는 것 같을 때 상처를 확 입어버려요. 다치기 쉬워버려요. 이 점이 서로의 이해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자의 이 강력한 힘을 여성에게 이완된 채 줄 수 있다면 여긴 나는 좀 미미하게 이완되지만 열리는 곳이잖아요. 이게 증폭해서 받고요. 그리고 여성은 또 이쪽으로 감성을 이렇게 나한테는 좀 열등 성향인 이거를 증폭해서 받는 이 사이클을 그리는 게 성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이라는 걸 남성, 여성 두 개로 나누는 이것의 교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에 대한 얘기도 할 기회가 있다면 자위도 성의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면 조금 그건 온전하지는 않죠. 불가피할 때는 활용할 수는 있지만 이 에너지를 이렇게 나눌 수만 있다면 이게 이제 온전한 음양의 합일이고요. 내 안에서 합일도 있고 서로 파트너의 관계에서 합일이 되는 것이 그것인데 거기에 중요했던 게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의사소통에서 1인칭으로 얘기하고 감정 표현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감정 표현에 좀 우리가 교육을 덜 받고 잘 안 되고 있는 게 남성이에요. 좀 그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대목이죠. 여기가 잘 안 열리는 구조니까. 근데 이거를 더러 이제 페미니즘을 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과격하신 분들 중은 남자 여자가 뭐가 달라? 다 똑같지. 남자는 울면 바보야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남자도 다 똑같이 울 수 있고 똑같이 감정이 풍부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남자는 울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그것이 이런 거를 더 이완돼서 열리는 것조차도 막는 것은 사실이나 근원적으로 똑같다고 보면 그건 또 하나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공평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까 광우병 그거에 뭐 꼭 풀을 먹여야 돼. 결국 단백질인데 뭐 육류를 먹이나 뭐 그거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 과장해서 표현하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있다. 그래서 표현을 할 때도 제가 예전에 그 NVC 비폭력 대화 연습 모임을 해보면 제가 한 4년 반 정도 해봤는데 이거 연습 모임을 하다가 주차 다른 건물에서 주차 여기 이 차 누구 차냐고 좀 빼달라고 온 거예요. 내려갔다가 우리 스텝이 한 분이 내려가셨어요. 가지고 뭐 이게 분명히 이렇게 가다가 이게 긁힌 것 같다. 이 차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감해 주라는 말을 듣고 느낌으로 그래서 속상하셨어요? 이렇게 그냥 물었던 거예요. 그때 그 남자분이 속 안 상했어요. 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하면서 이제 왔어요. 저한테 이제 묻는 게 원장님 우리가 공감해 주듯이 느낌으로 했는데 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남녀 차이의 소통법에서 미묘한 차이예요. 뭐 그래서 속상하셨어요. 이럴 때 이 말을 남자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쫀쫀하시네요. 이렇게 들려요. 쫀쫀하다고. 그래서 오히려 남자는 큰 단어를 쓰는 걸 더 좋아해요. 화나셨어요?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이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갔다 와서 그게 또 우리가 토의가 됐어요. 그건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다. 일리가 있네요. 다음에만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했는데, 그 삼성동에 있을 때 얘기인데, 거기에 자주 그런 일이 있어서, 그 다음에는 진짜로, 그래서 화나셨어요? 그랬더니, 화는 아니고요. 하고, 오히려 굉장히 편안하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와서 이제 토의를 해봤더니, 여성분들은 다는 아니었지만, 그때 화나셨어요? 보다는 속상하셨어요가 더 좋다는 여성이 좀 더 많았고요. 남자들은 100% 속상하셨어요. 다 싫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층위가 여러 개가 있다면 일반 의사소통의 층위가 있고 남녀 차이에 의한 의사소통의 차이까지를 그리고 단어의 선택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의 공감이 훨씬 힘이 우선 급하고 좋다예요. 그래서 뭐 세계적 문호라고 하는 스탕달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들은 내 사랑하는 연인이나 남편이 당신을 사랑해요를 날마다 해주면 너무 행복할 텐데 남자 입장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내나 애인이 당신을 사랑해요를 날마다 하면 여자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좋을까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약간 부담스러워요. 자꾸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가슴 쪽으로 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계속 좋다니까 이게 사랑한다니까 나쁜 표현은 아니니까 비난은 아니지만 한 10번 하면 한두 번은 나도 좀 이렇게 가슴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의무감이 생겨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이완해야 되고 지금 준비 안 돼 있고 쥐어짜서 해야 되겠다라는 부담이 느껴져요. 그래서 남자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 이런 말을 제일 좋아해요. 결과예요. 나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
제가 많은 남자들한테 이것도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심지어 막 목욕탕에 여기에 막 착하게 살자 막 써진 그런 친구들도 우리 마누라가 나 덕분에 행복하대. 그러면 막 석 달 열을 자랑하고 다녀요. 그리고 빨리 집에 가려고 그래요. 나 덕분에 행복하대. 아싸.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한테 부담 없고 이쪽인 이 존재 인정의 말에 남자는 훨씬 일단 부담 없이 좋아요. 여성은 이쪽이고요. 서로의 저기 기업에 가서 강의할 땐 그래서 이게 광고할 때도 여성이 주 대상인 것과 남성이 대상인 건 또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자한테는 당신 덕분에 행복하다. 당신 덕분에 내가 좀 편안한 것 같아. 고마워. 이런 얘기, 당신이 최고야. 뭐 이런 얘기들에 훨씬 같은 얘기예요. 이거나 이거나.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그걸 잘 이렇게 좀 지혜롭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